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똑똑한 머리를 써서 컴퓨터라는 걸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멋있는 사람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은 야근, 박봉, 그리고 40대 통닭집 등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3D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몇 년째 최고의 선호 직종으로 뽑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주로 문서로 이루어진 업무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생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생태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왜 소프트웨어 산업이 3D 업종으로 기피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원래 물건이라는 것이 만드는 비용보다는 물건의 가치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업무용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단일 고객의 필요에 맞추는 방식이라 마치 건물 짓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수익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 많아지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고 조금이라도 비용이 적은 하청업자에게 다시 발주하고 비용이 높은 고경력자를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컴퓨터가 항상 일반 사용자들의 손에 붙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업무 전산화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일상생활에서의 가치 창출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시장 기회가 왔는데 전통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때문에 아직도 우수한 인재들이 변화된 소프트웨어 산업조차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좀 더 알아봅시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검색 포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네이버, 다음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는 하루에 2천만 명이 접속하고 1억 개의 질의가 처리됩니다. 업무용에서는 수만 명 정도가 쓰면 대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반면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는 일상생활에서 그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예로 클라우드 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평생 동안 생산하고 소비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모아주고 언제든 필요할 때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콘텐츠의 종류에 특화된 것들도 많습니다. 음악, 영화, 도서, 문서, 심지어 유전자 정보, 운전 습관 등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10년 이내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콘텐츠가 클라우드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필요에 따라 분석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생활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SNS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는 카카오톡이 있죠. 현재 5천만 명이 넘게 쓰고 있고 하루에 30억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요? 4명이서 2달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면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하지만 지금 카카오의 실제 가치는 5천억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가치는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창출하는 가치로 가격이 산정되며 개발자의 가치도 그렇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가치에 따라 개발자의 가치도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는 분야이죠.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좀 특별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즐기는 콘텐츠가 되어 창출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2011년 검색 포털 온라인 게임 국내 시장 규모가 20조를 넘었습니다. 2011년 게임 수출만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K-팝 수출 총액이 2천억임을 감안한다면
게임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쪽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역사가 짧다고 해서 결코 작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NHN은 시가총액이 12조를 넘어섰습니다. SK텔레콤이 10조, KT가 7조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NC소프트도 5조에 육박하고 넥슨은 시가총액 8조를 넘고 있습니다. 넥슨의 김종주 대표가 우리나라 3위의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존 재벌이 모두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에 비하여 김종주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NHN의 이해진 의장,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위메이드의 박관호 의장 등 모두 5천억이 넘는 부를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수백억 수준까지 포함하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모두들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로서 엄청난 사용자 가치를 창출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박을 친 거죠.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